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과 반려동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국성서대 김성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뭐 사람과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난이 반려동물하고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이제 같고. 국민 의식도 성장했고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는 많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네. 또 해외 사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안전, 동물의 안전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모시니까 네. 교수님께서 특별히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이 네. 있었을 때 한 동물 단체에서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네.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영상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뭐 인명 피해 또 다른 여러 가지 피해에 관심을 갖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이제 동물의 피해, 야생 동물, 또 가축, 특히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2년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은 우리나라 산불 중에 굉장히 큰 산불이었고 기억나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가축을 비롯해서 지금 반려동물 영상이 피해가 나가고 많았습니다. 있는 네. 그렇죠? 사실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불편한 장면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소가 지금 보이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민간 축사인데 그 축사의 건축 자재가 좀 그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불에 잘 만들었다고 해요. 타는 네. 걸로. 그래서 지붕이 녹으면서 그 자재가 떨어지면서 소의 등에 어머. 소가 화상을 입어서 이제 구출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나 시설이나 어떤 제도가 없어서 결국엔 안타깝게 또 사망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소의 등에 네, 그 네, 지붕이 네. 떨어진 거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울진 때 저런 일이 있었다는 네, 네. 거죠? 이거는 또 이게 지금 네, 그 그래서 소를 이제 치료를 해주는 치료를 하는 모습인가요? 거죠. 옮겨서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현장에 달려간 이제 동물보호 단체와 또 자원봉사하신 수의사 인력들이 이렇게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 소가 상황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네. 이건 또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도 이제 그 축사에서 화상을 입은 화상을 거예요. 입은 동물들 치료하는 아, 모습입니다. 지금 저런 경우는 가축이 피해를 입은 네. 경우니까 거의 대피가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그때. 그래서 현행 법으로는 구조 대피에 대한 뭐 제도는 별로 없고 사고 약처 방식으로 그냥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것도 네. 뭐 보험회사에 갇혀 처리하는 있는 그런 모습들. 식입니다. 아, 근데 진짜 뭐 저거는 영상에 담겨 있는 아주 네. 일각일 것 같고 네, 네. 인산의 일각일 것 같고 다른 곳에서들도 뭐 가축, 반려동물 그럼요. 네. 그때 뭐 목줄 묶인 개 사진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네, 오늘도 영상 소개가 될 아, 건데요. 그래요? 굉장히 좀 보기 안타까운 좀 장면들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좀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을 특히 알리고 싶으셨나요? 그 우리나라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지금 영상에 또 국가적인 나오거든요. 역량이나 또 제도들 지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아직 그 반려동물 재난 대비 관련 법과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 외국에는 큰 일을 겪고 나면 그걸 계기로 좀 반성도 하고 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말자는 의미로 제도나 지금 저게 네. 저 요거는 강아지도 이제 뜬장에서 네, 네, 구조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아, 구조는 됐어요. 이것도 지금 불에 탄 거고 네, 네. 여기는 지금 좀 활동가들의 활동이죠. 그래서 저게 불난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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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한 개들을 이제 모아서 아 이게 구조가 된 사진이고, 개들이군요. 네. 왠지 식용견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특히 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화상을 입은 이제 개죠. 아, 네. 목줄에 묶여 있다가 다쳤나 봐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죽은 저 반려견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네. 목줄에 묶인 채로 또 죽은 그 강아지. 이건 이제 이후에 다친 고양이를 고양이예요? 치료하는 아, 병원에 옮겨서 치료하는 영상입니다. 많이 다쳤네요. 네. 그러면 저렇게 구조가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잘 살 수 있는 거죠. 다 다르죠. 예. 그래서 많이 안타깝게 치료 때를 놓치거나 너무 증상이 심해서 네.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회복이 돼서 많은 이거는 무슨 분들에게. 흑염소 네, 같은데요? 네, 가축의 영상이네요. 아, 네. 이것도 가축이고요. 네. 네, 진짜 뭐 동물의 종류가 뭔지를 가리지 네. 않고 그냥 화마가 다 휩쓸고 간 곳은 다 저렇게 문제가 네, 있을 네, 수 네. 있었다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지만 동물 보호는 아직도 좀 민간 단체의 몫으로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부
관련 단체와 네. 또 이 민간 단체 전문가들, 자문가들이 좀 협력하는 체계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 울진 네. 사건을 겪으면서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그나마 말입니다. 저런 실상이 알려졌는데 네. 그것이 어떤 민간 동물 보호 네, 활동 단체들에 의해서 알려졌다라는 네. 거가 좀 현실이네요. 특성을 보면 아주 오래전 산불 사고 때는 정말 목줄에 묶여 있는 바람에 도망을 못 가서 희생된 반려견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네네. 민간 차원에서는 네. 이제 그런 사연은 많이 줄어들었죠. 울진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네. 개인이 알아야 될 바도 좀 알아서 대비하고 또 재난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민관 차원에서의 네. 협력 체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정부에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겠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반려인들이 조금 네. 해야 될 수 있는 일부터 네, 알면 네. 조금 피해를 당장 막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개인 반려인들이 해야 될 것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동물 보호, 동물 복지를 관장하는 이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과입니다. 네. 거기서 5년마다 동물 보호 복지 5개년 계획을 설립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2차 5개년 계획에 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 역량. 이 부처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정책과만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네. 재난은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의 그 권한이 큰 부분인데 아직 좀 부처 간에 좀 이해관계가 달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개인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들을 상세하게 소개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반려동물과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네, 반려인들한테 안내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오늘 이 기회에 알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러면 겁니다. 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네, 하죠. 네.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보면은 재난 발생 전부터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재난은 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홍수나 이런 산불은 우리가 좀 재난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재난의 종류에 대비해서 좀 미리 숙지하고 대피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난 안전 가이드가 있고 또 재난 시 대피할 때 챙겨야 될 생존 가방, 응급 키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난 발생 시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반려동물 동반 대피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피할 곳이 있는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저런 네. 표에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저기서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재난 대응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대피 시설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네. 혹시라도 그 당시에 갈 수 있는지 네네. 그리고 내가 어느 동물병원에 맡길 수 있는지 네. 또 보통 경우는 이제 지인 집이나 또 뭐 친척 집에 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갈 수 있는 집을 좀 확보해 놓고 부탁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상 집합 장소? 네. 그 재난 상황이 되면 이제 핸드폰도 안 연결되고 네. 서로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또 나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좀 미리 좀 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다음 집 근처 이렇게 조금 나눠서 네.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를 알아두는 게 좋다는 그렇죠. 거죠. 평상시에 미리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좀 피할 곳을 네. 정해 놓고 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직도 대피소는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재난 키트, 생존 네. 가방 말씀하셔야 키트가 된다고 중요한데요. 했는데 네. 그럼 그 안에는 뭐를 넣어야 되는데요? 네, 재난 가이드에서 그냥 상세히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반려동물의 정보를 미리 적어놔야 됩니다. 반려동물이 나이, 성별, 또 중성화 여부, 질병 등을 적어놓은 반려동물 카드를 좀 준비해 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이드에서는 하루치라고 했는데 가능한 점 많이 해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물과 사료를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고 네. 또 이동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동장은 이동장. 이제 재난 시 좀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튼튼한
하드 케이스가 좋고 천정과 벽이 막혀 있는 네. 그리고 놓치지 않도록 손잡이가 있는 그런 이동장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재난 근데- 키트를 넣는 가방은 네. 또 이제 매서 양손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가 게 궁금한 것 좋습니다. 중에 네. 이동장 밖에 반려동물 정보는 뭐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네. 가족 사진도 붙여놔라 뭐 그런 그건 얘기 이제 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 놓고 그거 제가 왜- 좀 추천드리는 건데요. 아, 반려동물을 따로 두고 대피소 들어가거나 네. 또 뭐 분실하거나 맡겨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질 경우죠. 네. 헤어질 경우에 단지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만 가지고는 보호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나 가족의 사진을 좀 붙여놓으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는 데 훨씬 유리하겠죠. 아, 가족을 그래서 찾아주는 나중에 게. 날 좀 찾아다오라는 의미로 네. 사진을 붙여놓는 게 좋고 네. 반려동물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을 해서 반려동물 인식 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뭐 잃어버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그 등록 칩을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반려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따로 만들어서 목에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 이름 또 보호자 전화번호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아지 이제 뭐 아까 그 개들 보니까 막 눈빛에서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게 네, 저는 네,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네. 것도 반려 네, 가족으로서 반려동물 동반 재난 키트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반려동물이 평상시에 복용하는 약이고 또 처방약은 또 그때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치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평상시에 좀 불안해하거나 낯선 상황에 좀 어려워하는 반려동물이라면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하나씩 네, 나가고 있는데 하나씩 나오네요. 설명을 네.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목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큰 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놀라서 본의 아니게 위협적인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마개가 필요하고 네. 목줄보다는 응급시에는 또 구조하거나 뭐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감싸는 하네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용변을 보기 때문에 이제 배변 패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래가 필요하고 또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얇은 담요나 방수표가 있으면 좋겠죠. 지금 설명해 주시고 네.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정부에서 만든 나온 가이드라인이에요. 겁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 사진은 제가 좀 추가한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료 수첩, 배변 모래, 고양이의 경우.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막상 재난 발생 시에는 대응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사람도 그렇지만 좀 평상시에 훈련을 좀 해두면은 네.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도 반려인 보호자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그 이동장에 잘 들어가지 않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아. 고양이든 또 반려견이든. 그래서 네. 평상시에 이동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이동장. 또 사고가 그 재난이 임박했을 때 반려동물 찾느라고 시간을 허둥거리다 보면 또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시에 바로 그 이동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놓으면 굉장히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긴 막 급한데 네. 얘가 안 들어가려고 훈련할 때 뭐 하우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위급할 때 이동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 거죠. 네, 그런 네. 훈련도 필요하다. 네, 네, 네.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은 대피할 수 있죠? 네, 법적으로. 법으로도 시각장애 안내견은 재난 대피 시설에 동반해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안내견들은 어떤 상황에도 침착을 하고 어떤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반려인을 잘 보호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교육을 받았거든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맥락에서 거군요. 보면 우리 반려동물도 평상시에 잘 훈련을 해놔야 위급시 상황에도 얼마나 번잡하고 시끄럽고 두렵겠어요. 그때도 침착하게 같이 대피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반려동물에게 네.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대피 시설이나 대피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재난이 이제 실제 발생을 했다. 지금까지는 네. 뭐 계획이었던 것 같고, 그럼 실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반려인은 어떻게 당장 행동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이동장이나 생존 키트를 손에 잘 닿는 곳, 현관 근처 이런 데 잘 준비해 둬야 되고 내가 대피할 때 동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고층 건물의 몇 층인지, 네. 자동차로 갈 것인지, 뛰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평상시에 생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혹시 반려동물을 두고 나갈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때에는 반려동물이 안에 있다는 표시를 바깥에 좀 붙여놓는 것이 중요하죠.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를 네, 못할 때는 네. 그래서 대피 카드를 붙여놓는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지나가거나 뭐 이웃이라도 와서 돌봐줄 수 있고. 네.
그럼 지금 나가고 네. 있는 저런 식으로 네, 그렇죠. 뭐 개가 있다, 고양이가 네, 네, 있다 네, 이렇게 네. 하고 대피 완료는 그러면 저건 누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체크하는 거죠. 네. 아, 대피 완료? 네. 그래요? 저거는 구조대원이 대피 네, 완료라고 네, 체크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요? 네, 저 와서 구조대원이 하면은 이제 대피 완료했으면 반려동물 없다는 표시겠죠. 아, 그러면 네, 구조대가 와서 반려동물을 빼가거나 했을 때는 이제 네, 없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잘 돼서 어쨌든 이제 대피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생활 요령에 있어서도 유의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대피소에 가면 또 대피소에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는 가족처럼 중요하지만 또 거기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또 응급 상황에, 재난 상황에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피소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반려동물이 현장에서 흥분하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보호자가 잘 네.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헷갈려서 자꾸 네. 여쭤보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피 시설에서의 생활 요령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피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현재는 없는 없습니다. 거고. 네. 근데 만에 하나 가능했을 울진에서도 때 그랬고 네. 그 대피소의 상황에 따라서 대피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1인용 텐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아름아름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앞으로도 대피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아주는 경우라면 또 반려동물과 같이 또 이 대피소에 수용돼 있는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분들 또 다른 동물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 좋게 대피소로 들어갔을 네, 때는 네. 거기에서 또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게끔 네. 반려동물 가족이 또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네. 듣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그 재난 발생 후에 회복 단계에서도 취해야 될 조치들이 나와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나요? 집으로 돌아오면 뭐 어떤 재난의 잔재들이 남아 있겠죠. 뭐 깨진 유리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수공동 감염병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피소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일단은 반려동물이 이 바뀐 장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냄새를 맡게 하거나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이 위치 변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상 행동을 하거나 할 경우는 가까운 이제 의료기관이죠.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반려동물이 집에 네. 왔는데 집이 너무 어지러져 네.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상한 거 삼키거나 하지 않을 네, 네. 그런 주의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한 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 게 뭐 많은 경우에 반려동물을 집에 또 두고 나가야만 하는 네, 상황이 네, 네.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어떻게 발길이 안 떨어질 텐데 뭐 어떻게 그렇죠. 해야 그래서 되는지. 가능한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위험한 가구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미리 치우시는 게 좋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장소 여러 곳에 사료와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먹을 좋고 거예요. 물을 틀어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수돗물은 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많은 물을 놓고 가는 것이 여기저기에다 좋습니다. 물을 많이 놓으라는 네, 네, 네.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보통은 내장칩이 돼 있긴 하지만 또 그 내장칩 외에도 인식표를 부착해 두는 게 좋은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내장칩은 리더기가 있어야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리더기. 혼잡한 재난 대피 상황에서는 리더기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것도 민간인이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줄에 그 간단한 인식표가 있으면 그래서 보호자 이름과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을 그 표시한 인식표를 꼭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해외의 경우에는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더 잘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이제 네. 제가 들었는데요. 네. 선진국의 경우 네. 저번에 교수님 오셨을 때 얼핏 그 미국의 허리케인 때 네, 네, 네. 이제 어떤 아이가 네. 반려동물을 두고 자기만 네, 네.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본 다른 주의 네. 주지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얘기를 네, 네, 들었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제 자연 재난이었죠. 그래서 그 재난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경찰이 와서 대피 소개령을 내린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꼬마 아이가 하얀 강아지 들고 나는 이 강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요. 막 울고 경찰이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전파를 탄 거죠. 그래서 강아지의 별명이 스노우볼이 됐고 스노우볼. 그걸 본 이제 캘리포니아의 하원 짐 렌터스라는 하원 의원이 바로 그 법을 발의해서 패치라는 이제 법이 생겨서
재난 발생 시 네. 연방정부가 컨트롤해서 각 주별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모든 주, 모든 카운티별로 모든 대피소의 반려동물을 동반 입소하는 시스템이 생긴 건 아니지만 네. 그 법의 근거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 근거와 그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보호소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그럼 따로 보호하고 네. 사람은 대피소에 가 있다가 또 일정 시간에 좀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이제 그 재난 시에 반려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면 반드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소를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또 상황에 맞게끔 그 반려동물의 또 반려인의 그 긴장 어떤 네. 그리고 위급함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의식도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나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후에 좀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나 조금 미진한 점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의식 향상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사람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반려동물이냐 그런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 안전한 사회에는 사람도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올해가 뭐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틀면 전 세계에 정말 기상 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기후 위기 또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뭐 남의 일도 아니고 먼 일도 아니고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가 또 생긴 일도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또 자연을 함부로 한 그런 결과기도 해서 우리는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좀 고려하고 제도적으로도 좀 앞당기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민과 또 관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야 되고 또 개인들도 이런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반려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려동물의 복지가 비단 동물 복지 문제가 네. 아니라 사람의 복지랑 연관될 네,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성우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 재난 시의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